혈중 콜레스테롤 관리에 도움된다는 두릅의 핵심 성분 사포닌, 여러분은 제대로 드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데친 물에 우려내서 버리고 계신가요? 식당에서 먹던 두릅의 그 진한 향과 아삭함, 집에서는 왜 안 날까요? 문제는 두릅이 아니라 조리법입니다. 무심코 푹 삶는 그 습관이 두릅을 질긴 섬유질로 만들고 귀한 영양소까지 다 날려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비싼 돈 들여 사온 제철 보약,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너무 아깝지 않으세요? 요즘 시장이나 마트 가시면 봄의 전령사 두릅이 한창입니다. 산채의 제왕이라는 별명답게 독특한 향과 아삭한 식감이 매력적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귀한 두릅을 오늘도 무조건 끓는 물에 넣고 한참을 보글보글 데쳐 드실 건가요? 두릅은 올바르게 조리하면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사포닌을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 조리하면 영양소 손실이 크고 특유의 향과 식감도 사라져서 제 맛을 즐기기 어렵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을 위해 두릅의 영양소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안전하고 맛있게 먹는 비결을 과학적 근거와 함께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올봄 두릅 제대로 드시고 보약보다 더한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먹는 두릅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두릅은 크게 세 종류입니다. 두릅나무의 어린 순인 참두릅, 땅에서 기르는 땅두릅, 그리고 엄나무 순인 개두릅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향이 좋고 영양가가 높은 것이 바로 참두릅입니다. 농촌진흥청 국가표준 식품성 분표에 따르면 두릅 100g당 단백질이 약 4.1g으로 일반 채소류에 비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에 비타민C, 베타카로틴, 칼슘, 칼륨 등 무기질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천연 종합 영양제라 할 수 있습니다. 두릅을 드실 때 느끼는 그 특유의 쌉싸름한 맛, 바로 여기에 건강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두릅에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과 클로로겐산을 비롯해 인삼에서 유명한 사포닌 계열 성분도 함께 함유되어 있습니다. 국내 식품 영양 관련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두릅의 기능성 성분들이 동물 실험 연구에서 항산화 작용을 보이고 혈중 지질 개선에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과학적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릅의 기능성 성분들, 특히 폴리페놀과 사포닌 계열 성분들은 수용성 성질이 있어 오래 삶으면 끓는 물 속으로 빠져나갑니다. 또한 비타민C 같은 수용성 비타민은 열과 물에 의해 손실됩니다. 결국 3분 이상 푹 삶으면 이러한 귀한 성분들이 조리수로 대거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요즘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무겁고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신가요? 제철 식재료로 영양 균형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봄만 되면 나른하고 자꾸 졸음이 쏟아지는 충곤증 많이 겪고 계시죠? 이럴 때 우리 선조들이 기력 회복을 위해 찾았던 것이 바로 두릅 같은 봄나물입니다. 두릅에는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과 클로로겐산, 그리고 풍부한 식이섬유와 단백질,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이 골고루 들어있어 봄철 활력 회복과 전반적인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성분이 많다고 해도 두릅은 반드시 데쳐서 드셔야 합니다. 두릅에는 앞서 말씀드린 사포닌을 비롯한 여러 기능성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이런 성분들을 생으로 과량 섭취하면 위장에 자극을 주어 속이 불편하거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 선조들도 두릅을 살짝 데쳐서 나물로 드셨던 거죠. 문제는 여기서 안전하게 먹어야지 하고 끓는 물에 3분 이상 푹 삶아버리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전성은 이미 충분히 확보된 상태에서 오히려 폴리페놀과 클로로겐산 같은 항산화 성분들과 비타민 C 등 수용성 영양소들이 끓는 물 속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결국
두릅 특유의 진한 향과 귀한 영양소는 사라지고 질긴 식감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안전성은 확보하고 앞서 말씀드린 폴리페놀, 클로로겐산 같은 귀한 성분들의 손실은 최소화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1분 내외 단시간 데치기입니다. 먼저 효과적으로 세척을 하려면 큰 볼에 찬물을 받고 두릅을 5분 정도 담가 두세요. 가시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이물질이 자연스럽게 불어서 떨어집니다. 그 후 흐르는 물에 두세 번 가볍게 헹궈주세요. 이 정도면 충분히 깨끗해집니다. 다음으로 냄비에 물을 넉넉히 붓고 팔팔 끓으면 소금을 한 꼬집 정도 넣으세요. 소금은 두릅의 선명한 녹색을 유지하고 조직이 무르지 않게 도와줍니다.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두릅의 딱딱한 밑동부터 먼저 물에 넣고 20초 정도 데친 후 전체를 넣어 추가로 40초 정도만 더 데치세요. 두릅이 선명한 녹색으로 변하고 살짝 숨이 죽으면 바로 건져내시면 됩니다. 총 1분 내외 이 시간이면 안전성은 확보하면서도 폴리페놀과 클로로겐산 같은 기능성 성분들과 비타민C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친 즉시 찬물에 담가 빠르게 식혀주세요. 이렇게 하면 남아있는 열에 의한 추가 조리를 막아 아삭한 식감을 살리고 수용성 영양소들이 더 이상 빠져나가는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팁을 드리자면 두릅량이 많을 때는 2, 3회로 나누어 데치세요. 한꺼번에 많이 넣으면 물 온도가 떨어져 데치는 시간이 길어지고 결국 영양소 손실이 커집니다. 두릅을 드실 때는 육류와 함께 드시면 영양학적으로 훌륭한 조합이 됩니다. 두릅은 단백질 함량은 높지만 지방 함량은 100g당 약 0.3g으로 매우 낮습니다. 반면 돼지고기나 소고기는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을 함유하고 있죠. 육류의 지방은 두릅에 함유된 베타카로틴이나 비타민 K와 같은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율을 크게 높여줍니다. 실제로 베타카로틴은 지방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이 최대 7배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두릅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포만감을 높여 과식을 예방하고 칼륨이 고기와 함께 드시게 되는 쌈장이나 소금장의 나트륨 배출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수육과 두릅을 함께 드셨던 것이 단순히 맛의 조합뿐 아니라 영양학적으로도 합리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두릅을 초고추장에 찍어 먹는 것이 가장 맛있지만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께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초고추장보다 들기름 소스를 추천드립니다. 들기름 한 큰술에 국간장 반 큰술과 다진 마늘 약간 그리고 통깨를 넣어 소스로 드시면 들기름의 풍부한 오메가스 지방산이 두릅의 지용성 영양소 흡수를 돕고 고소한 맛이 두릅 특유의 향을 한층 더 살려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앞서 말씀드린 폴리페놀과 클로로겐산 같은 항산화 성분들도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체내 흡수가 더 잘 되니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된장의 들기름을 살짝 섞은 된장 들기름 소스도 발효 성분과 좋은 지방이 어우러져 소화에도 부담이 덜하고 영양 균형에도 도움이 되는 훌륭한 선택입니다. 두릅은 올바른 보관법만 알면 3일에서 5일은 밭에서 갓 딴 것처럼 싱싱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의 농산물 저장 기술 가이드에 따르면 엽채류는 수분 증발을 최소화하고 과도한 호흡작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보관해야 신선도가 오래 유지됩니다. 두릅은 보관 시에 절대 미리 씻지 마세요. 두릅에 물기가 닿으면 표면의 자연 보호막이 손상되고 미생물 번식이 빨라져 금세 물러집니다. 드시기 직전에 씻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세척하지 않은 상태로 키친타월이나 깨끗한 면보 또는 신문지에 가볍게 감싸주세요. 너무 건조하면 시들고 너무 습하면 곰팡이가 생기니 적당한 습도 유지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감싼 두릅은 지퍼백에 넣어 냉장고 채소칸에 반드시 세워서 보관하세요.
식물은 수확 후에도 호흡을 계속하는데 본래 자라던 방향과 다르게 눕혀두면 줄기가 위를 향해 방향을 바로잡으려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가해집니다. 이 과정에서 호흡이 증가하고 수분이 더 빨리 빠져나가 시들기 쉽기 때문입니다. 만약 두릅을 대량으로 구입하셨다면 앞서 알려드린 방법대로 1분 정도 살짝 데친 후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소분해서 냉동 보관하세요. 냉동실에서 2, 3개월까지 보관 가능하며 사용할 때는 해동 없이 바로 조리하시면 됩니다. 냉동 두릅은 생두릅만큼 아삭하지는 않지만 두릅전이나 찌개, 된장국 등에 활용하면 두릅 특유의 향을 1년 내내 즐기실 수 있습니다. 보관 시에 지퍼팩은 공기 순환을 위해 완전 밀봉하지 말고 살짝 열어두시고 냉장고 온도는 2에서 4도씨가 최적입니다. 다른 채소와 함께 보관할 때는 바나나와 사과 같이 에틸렌 가스가 발생하는 과일과 분리하여 보관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두릅을 더욱 건강하게 드시기 위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두릅을 처음 드시는 분은 하루 5개에서 6개 정도부터 시작하세요. 두릅에 함유된 여러 기능성 성분들이 체질에 따라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 평소 위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과량 섭취 시 속이 더부룩하거나 일시적인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량으로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신 후 점차 늘려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릅은 칼륨 함량이 100g당 약 460mg으로 높은 편이어서 나트륨 배출에는 도움이 되지만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칼륨 배설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장 질환으로 치료 중이시거나 칼륨 섭취 제한을 받고 계신다면 두릅 섭취 전에 담당 의료진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분들이 적정량을 올바르게 조리해서 드신다면 두릅은 봄철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는 훌륭한 제철 식재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봄의 전령사 두릅을 올바르게 조리하고 섭취하는 법을 알아봤습니다. 핵심은 딱 3가지입니다. 첫째, 골든타임 1분 데치기, 폴리페놀과 클로로겐산 같은 항산화 성분 손실을 막기 위해 1분 내외로만 짧게 데치기. 둘째, 들기름과 함께 드세요. 지용성 비타민 흡수율을 높이고 오메가3까지 챙기는 들기름 소스 또는 수육과 함께 드시기. 셋째, 씻지 말고 세워서 냉장고에 세워서 보관하면 3에서 5일은 밭에서 갓 딴 것처럼 싱싱하게.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올봄 두릅은 보약보다 더 귀한 건강 선물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확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Look at them whenever I'm alone. Your smile was the sun inside my life. Now it's only shadows in the night. Wish I could tell you everything I feel, but I'm scared.